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트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행복 100세 인생설계 자산설계, 오늘이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초저금리입니다. 옛날에 금리가 10%, 20% 시대에서부터 지금 1%대로 떨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약간만 예금을 하면 금리 수입이 짭짤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금융자산을 늘리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반 정도는 필요하다. 그럼 이제부터는 금융자산을 예금은 저렇고 어떡하란 말이냐. 근데 그거를 선택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게 뭐냐.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요거부터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과 투자가 어떻게 다른지 압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갖다 맡기면 금융기관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예금처럼 책임져 주지 않는 상품은 투자상품. 이거라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예금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쓰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감고 예금 아니면 예금과 비싼 상품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을 벌어요.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요.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게 투자 상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드신 분이 제법 많으실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름은 보험, 연금이지만 앞에 변액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들어가 보면 펀드입니다. 원금도 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를.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이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 10몇 %일 때는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1%, 0%니까. 그래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고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어느 자산운용사의 사장을 하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미국 교포시죠. 이분은요, 세계적인 펀드 매니저로 날린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와서 자기한테 주가 전망 얘기해달라고 미치겠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아니, 그 세계적으로 도사라는 사람도 모르는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공부하라며.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 8번에 걸쳐서 고함 질린 게 뭐냐면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로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식별하는 법. 이런 식의 공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 리스크, RISK. 이 리스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모님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게 애들을 쪼다 만들고 있습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데인저. 폭탄 터져 죽을 위험, 홍수 나서 죽을 위험. 이게 위험입니다. 그러면 리스크는 뭐냐? 정확하게 번역하면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입니다. 근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안전빵이 있었습니다. 은행 갖다 예금만 해도 금리 10몇 % 주면서 책임져 줬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됐죠. 근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한테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이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피해라.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공부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급한 대로 여기 있는 두 가지만이라도 이해를 하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요,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현역 시절입니다. 둘째는 퇴직하고 몇 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80 이후. 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현역 시절은 뭐냐? 현역 시절에는 1단계입니다. 이 월급을 받아서 쓰고 남은 거를 장기 분산 투자를 원칙을 지켜서 하면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산을 적립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모아놓은 돈을, 예를 들어서 3억을 모았다. 그 일부를 생활비로 뺐으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겁니다. 대개 모아둔 금융자산의 3%를 인출해서 쓰면서 나머지 금액을 3% 수익률 정도로 운용하면 이게 세계 평균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모았다. 3억에 연 3%씩 빼서 쓰면서 남은 돈을 3% 정도로 운용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렇게 여기서 운용해가면서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3단계로 돈을 어느 정도 많이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목표가 뭐냐? 모아둔 금융자산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제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의 수명이 자기의 수명보다 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3단계에 많은 돈을 남기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는 인출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 매월 얼마씩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한 달에 연금으로 150만 원씩 받는다. 그 돈은 안 뺏어도 됩니다. 또 한 달에 내가 일해서 50만 원 받았다. 그럼 합치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씩은 생활비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만 뺏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월 일을 하든지 연금을 받아서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려야만이 이 3단계로 좀 더 많은 돈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단계는 대개 80 전후입니다. 약간 이제 복잡해지고 판단도 흐려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3단계로 온 자금을 은행 예금과 비슷한 상품에 넣어놓고 꺼내 쓰다가 그때는 아껴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날 때 모아놓은 금융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 단계별 자산관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1단계만 생각하는데 산에 올라갈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산이 중요한 겁니다. 2단계, 3단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각 단계에서 금융상품을 모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그 사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금융기관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요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70대 중반에 대학 나온 인테리 도인이 계신데요.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 나는 상품이라는데 괜찮은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 없으면서 위험 제로 그리고 고수익을 낼 수 있대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 사기거든요. 멀쩡히 대학 나온 노인네가 사기에 넘어가려고 하다는 겁니다. 1980년대 초에요. 유명한 일수계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부으면요 1억 원을 받는 겁니다. 하루에 10,000원씩 1년 365일을 부으면 얼마 붙는 거죠? 365만 원. 그거 붓고 1억 원을 받습니다. 그 개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 개 이름이 황당무계입니다. 근데 주위에 보면 황당무계로 돈을 몇 억씩 날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면요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금융사기가 많으면 금융사기 방지법 강의가 단골 과목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거 기발한 상품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볼 게 뭐냐면 저축상품인지 투자상품인지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저축상품은 예금은 그냥 가서 거기다 넣으면 됩니다. 근데 투자상품은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투자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간접 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거는요 어디 가서 사는 것보다도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가 운용회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200몇씩의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 운용회사의 상품을 사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요번에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용하는 건데요? 그걸 알아야 제가 상담을 해주지요. 근데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 본 일이 없어요. 100명에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3대밖에 모릅니다. 그보다는 운용하는 회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놈이 있어요. 왜 껐냐?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누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래서 직장인은요 우량펀드 사놓고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앞으로는 서민들도요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요즘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존밭이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키니까.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자, 이번 강의의 총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100세 인생은 꿈이 아닙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을 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대응을 하고 그보다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재테크를 하는 거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 비율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제 강의의 결론은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릅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실천하십시오. 이게 강의의 총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